악법은 악법이에요. 악법은 없어져야 되는 법이고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은 정의 영역과 또 현실 영역의 양쪽에 다 닿아 있어요. 법은 여러 가지 가능한 여러 정의 논의, 분배 질서에 관한 논의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의 질서를 채택해서 법 질서를 형성하고요. 그것을 실제 현실에서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인간의 제도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법을 이야기할 때 법의 강제 부분을 특히 강조해 왔어요. 국민은 무조건 법을 복종해야 돼. 또 법의 내용을 비판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니까 그런 건 안 돼. 또 법은 입법, 행정, 사법 등 법 관련 업무를 보는 고위공직자들이 행하는 업무니까 국민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야. 뭐 등 이런 어떤 무의식적인 또는 의식적인 어떤 사회교육이 남몰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매년 7월 17일 되면 제헌절이죠. 그 제헌절에 행해지는 기념 축사를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축사 내용이 뭔가요?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준법 정신을 고취했어요. 국민이 법에 순종할 때의 사회 질서가 확립되고 그래야지 사회가 평화롭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제헌절에 그거 말고 이런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법에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 국민 모두가 분업에 참여했고 그들 모두가 삶을 공정하게 다 같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앞으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한 것이니까 앞으로 현재의 분배 질서가 좋은지 아직도 더 개선할 게 많은지 앞으로 더 공정한 분배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개선하고 그걸 통해서 국가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을 개선하겠다. 이러이러한 법을 더 우리가 비전을 갖고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축사는 의외로 좀 드물었어요. 그뿐인가요? 학문적으로도 법의 정의에 관한 부분보다는 강제성이 은근히 강조됐었죠. 법을 개념 정의할 때 법의 강제성이 은근히 강조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에 관한 책을 보게 되면은 법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냐면요. 국가의 규범 이렇게 개념 정의하지 않고 국가의 강제 규범 이렇게 개념 정의했다고요. 법의 개념에 강제 요소가 들어가면 당연히 정의 요소도 함께 들어가야 되죠. 그렇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개념 정의하게 되냐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강제 규범 뭐 이 정도로 다 개념 정의를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정의에 관한 부분은 빼고 국가의 강제 규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공부를 하면서 법에 관해서는 법의 강제성이 법의 중심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또 때로는 악법도 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법의 내용이 정의롭지 않다 하더라도 법은 무조건 존중돼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법 약간 좀 악법이라 하더라도 법 자체로 된 것 자체가 이미 정당성을 가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또 악법도 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얘기를 종종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이야기했고 악법도 법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모범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사형 집행을 피해서 간수를 다 매수해 놨으니까 해외로 도피할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소크라테스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면서 독배를 마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살펴보듯이 소크라테스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요. 소크라테스가 악법을 옹호할 일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악법도 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도 법을 무조건 준수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물며 보통 사람인 일반 국민들이 왜 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종종 어떤 사람들은 정의 개념 자체를 다른 의미로 왜곡하기도 해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정의가 존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질서 유지 자체가 곧 정의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법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확립하고 있다는 점, 법이 국민에게 규범 질서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사회가 존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의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견해에 따르면은 현행법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하는 비판은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거고요. 또 무질서를 조장하는 거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법은 정의와 현실 사이의 중간에서 올바른 것을 구현하기 위한 사람들의 제도였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법이 현실에서 법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강제력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강제력은 법이 실제로 법에서 정한 정의 질서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법과 강제력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어요.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법 자체가 와르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러나 질서가 유지된다고 해서 그 질서의 내용이 다 올바르다라고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사회에서 질서가 필요한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질서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법이 먼저 존재하고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먼저 존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분업해서 같이 살아서 그래서 그 질서, 그 사람들 사이에 사람을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이었고 법이 생겨난 것이었어요. 만일에 법으로 인해서 법이 강제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이 시들어지고 죽어간다면 그런 법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법이 굳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법규범, 법조항을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법규범, 법조항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거였다고요. 강제력을 행사하기에 앞서서 그 발동 근거가 되는 법규범이 부정한 것이라면은 강제력은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거죠. 강제력은 법규범을 실현하는 거고요. 근데 그 법규범이 부정하니까, 정의롭지 않으니까 현실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게 되는 거죠. 강제력은 그냥 힘이에요. 오히려 잘못된 경우에는 부당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법은 힘을 쓰는 것만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법은 자기 자신이 규정한 규정, 조항이 왜 올바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정의이죠. 법이 정의롭다라는 거죠. 법의 내용이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의 개념은 법에서 떼어낼 수 없는 거예요. 악법도 법이라느니 또 내지는 사회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 정의다.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법은 강제력만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법은 자신이 추구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설명해야 돼요. 법에서 한편으로는 정의, 한편으로는 강제력이 같이 늘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의와 강제력은 법에 공존하는 두 요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정한 질서가 유지되는 여부는 강제의 문제이고요. 그 질서의 내용이 정의로운지 여부는 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라는 거예요. 강제력이 정의를 대신할 수 없는 건 물론이죠. 강제력은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강제력으로 질서가 유지된다고 해서 부정한 법이 정의롭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질서가 유지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정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강제력은 질서를 유지시키는 힘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때로는 이런 예를 다시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 강제력, 그 힘은 부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력하고 부정한 독재자가 있는데 그가 막강한 강제력을 통해서 국가 질서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국가가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옛날 소련의 어떤 스탈린, 독재자 스탈린의 통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스탈린은 농업체제를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3천만 명의 국민을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의 어떤 그 삶의 여건이 아주 열악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그때 이주된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병으로 죽거나 굶주림 속에서 죽어갔어요. 뭐 그뿐인가요? 스탈린과 함께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같이 일했던 혁명 동지들을 반동분자라고 해서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암살하거나 처형해 버렸다고요. 왜요? 자신의 정치를 비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법질서는 확립됐죠. 강제력으로 질서가 유지됐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의 국민의 삶은 공포와 기아와 죽음뿐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질서의 이름으로다가 사람들을 죽여 나갔다라는 거예요. 정의의 관점에서 법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법은 뭐냐면 정의하고의 법과의 관계에서 법은 현재 이 상황에서 정의라고 채택된 것을 질서로 만든 게 법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영원히 정의로울 수가 없죠. 어떤 불법의 질서가 법에 정해졌다고 해서 그 질서가 완전한 것으로 완전한 정의라고 완전한 정의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법에서의 말하는 정의는 법이 정한 정의는 다시 또 논의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법이 정한 것 자체도 여러 정의의 논의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죠. 또 다른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정의에 관한 논의가 종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법은 정의롭기 위해서 늘 바뀌어야 하고요. 그것이 법의 숙명이라고 봅니다. 법이 분배 문제를 아무렇게나 종결하고 안주한다. 그럴 것이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아무렇게나 분배할 것이면은 사람들은 애초부터 법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법은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롭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누차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법 자체가 이미 불완전한 거예요. 그 불완전한 것을 계속 끊임없이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대로 동등한 몫의 분배를 둘러싼 싸움과 불평을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정의 개념이 법의 필수 요소라면은 악법도 법이라든지 또 법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이런 말들은 성립될 수 없어요. 악법은 악법이에요. 악법은 없어져야 되는 법이고요. 법은 정의로울 때의 법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특히 소크라테스가 과연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